짜자자잔. 요 주어진 어떤 초기 농도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한 평형상수로부터 이 녀석의 그 최종 평형상태의 농도 변화 이런 걸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보면 뭐 사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되면 자, 예를 들어서 화학 양론 계수가 지금 동일하게 x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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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만약 이게 x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요 놈은 x만큼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 고체들의 농도 변화는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요? 고체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활동도나 평형상수의 표현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생각 안 해도 되고 얘만 x가 없어지면 얘는 x가 생길 거다. 그리고 나서 끝이 나면 1 빼기 x, 1 더하기 x가 될 텐데 이때 이 평형상수가 이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가 얼마예요? 2.6 곱하기 10의 4승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바로 평형 상태에서 니켈 2 플러스 농도와 납 2 플러스 농도의 비로 평형 상태의 농도 비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얘는 1 빼기 x 나누기 1 더하기 x 이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어떻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식 자체도 사실 몇 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풀어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테크닉 하나를 알고 있으면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뭐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 맞습니다. 바로 100% 정반응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100% 정반응을 가정을 해볼 수도 있는 이유는 평형상수가 크기 때문인데 지금 제시된 값의 평형상수가 10의 4승이니까 1보다 꽤 큰 값이죠. 그럼 평형상수가 클수록 정반응으로 잘 돼요? 잘 안 돼요? 정반응으로 잘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놈이 거의 완전히 전부 다 생성물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차피 반응 양론 계수가 1대1 대 1대 1인데 1몰 1몰 있었고 얘가 완벽하게 다 반응을 해버리면 얘 어떻게 돼? 싸그리 없어지고 얘가 2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PB2 플러스 니켈 납 더하기 니켈 2 플러스에서 새로운 초기 조건을 I 납이 없고 니켈이 2몰 있는 상태로 초기 조건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뭘 가정하느냐? 역반응을 가정합니다. 그럼 이때 역반응이 되는 거는 생성물의 양이 줄어드는 게 역반응이죠. 그럼 얘가 만약 Y만큼 없어졌다면 이 녀석은 Y만큼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얘를 계산해 주시면 드디어 최종 상태 평형 상태에서는 어떻게 y 2 빼기 y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 평형상수 k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역시나 나쁜 애 니켈이니까 2-y 빼기 y가 2.6 곱하기 10의 4승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재편해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이렇게 100% 정반응을 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평상수가 아주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더 명확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렇게 100% 정반응을 가정할 수 있는 이유는? 외유가 작아서요? 민서 뭐 때문일까요? y가 작아요? 그럼 y가 클 때는 이렇게 가정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이 경우 평상수가 아주 크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실제로 이렇게 100% 정반응을 가정하는 것은 평상수가 작을 때도 할 수 있어요. 평상수가 크건 작건 x가 y가 크건 작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가요? 왜 이렇게 가정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그 화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상대함수. E-y를 2로 근사. 정답. 근사가 아니고요. 얘를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1 빼기 x를 y로 치환을 해버리면 x 자리에 1 빼기 y를 넣으면 되죠. 그럼 얘를 y로 치환하면 얘가 2 빼기 y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평형상수가 다들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정해도 되는 거죠. 예, 상태함수도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수학 시간에 배운, 알겠어요? 그 수학적 테크닉 저렇게 계산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풀기 쉬울 거예요. 더 편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별것도 아닌 계산이지만 이런 테크닉을 활용해서 평형 상태의 농도를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근사적으로 또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얘를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치환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이렇게 바꿔놓은 이놈의 y가 뭐 할 거다? 요놈이 아주 작을 거다. 그래서 얘가 very small. 그러면 근사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럼 따라서 y는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2 나누기 2.6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 주세요. 시작. 얼마? 얼마예요? 자, 이거 계산해 주세요. 계산기로 계산해 주세요. 얼마예요? 자, 계산해 주세요. 얼마? 그 소수점으로 유효 숫자 표현으로. 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5승. 뭘 이렇게 되네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해놓은 y가 이 y가 누구 농도예요? 이 y가 그래서 누구 농도예요? 바로 요 납 이가 플러스의 농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더 이상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을 상황에서 납 2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예요? 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 농도라고. 알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0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다 됐죠? 됐죠? 자, 고다. 자, 여기 좀 넣어. 해줄게요. 이압.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두 전극이 담긴 용액을 각각 10배씩 물킨다. 자, 물키고 자시고 간에 네른스트 방정식은 성립해야 안 해요? 무조건 성립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네른스트 방정식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하면 이 네트는 이 네트 노트 빼기 0.05916 나누기 2 로그 어쨌거나 니켈 2 플러스 납 2 플러스 이건 돼. 각각의 초기 농도가 납이 1몰이었고 니켈도 1몰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전체 표준 전위는 얼마였어요? 0.131로 계산됐었죠.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 뭘 어쩌자는 거냐면 나와 있는 요놈하고 요놈의 농도를 몇 분의 몇?
바로 10분의 1. 10분의 1. 왜? 10배씩 물켰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오! 하지만 똑같이 물켜버리면 이 b는 어떻게 돼요? 변화없이 1이 되죠? 그럼 바로 그때 전체 전위는 원래 초기 전위 0.13이라고 같아져요? 달라져요? 똑같아진다. 됐죠? 그 다음 5번째. 자, 이기 줍니다. 해줄게요. 다섯 번째는 니켈 전극이니까 에노드네요. 얘를 집어넣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일 Na2S는 전해질입니다. 자, 전해질의 뜻이 뭐예요? 전기가 통하는. 전해질. 바로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잘 되는 그런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전해질 영어로? 전해질 영어로? AQ. 그거는 이제 수용액이라는 뜻이고요. AQ는 aqueous라고 해서 수용액을 뜻하는 라틴 그리스어고요. 그리스어예요. 예, AQ가 그리스어일 거예요. 그리스어. 그리스어예요. 예, 그리스어일 거예요. 라틴어인가? 네. 라틴어일 거예요. 라틴하다, 라틴어. 예? 일렉트로라이트. 예, 바로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합니다. 그 영어는 그 뭐냐면 라틴어에서 온 말로 대부분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불어가 막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섞여 있는 표현은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 생물 배웠죠? 생물 시간에 나오는 단어들 그 번역된 단어 말고 원래 영어로 돼 있는 거 보면 단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무슨 미생물 이름 막 이름 이만하잖아요. 막 그런 거. 그 생물책에 한 번씩 나올 걸? 그거 보면 단어 막 이만하잖아요. 그거 다 라틴어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의학책에 나오는 병명 있잖아요. 세포 기관 이름 병 이름 미생물 이름 다 라틴어예요. 그래서 영어를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두는 게 좋냐면 라틴어를 공부하는 게 좋아요. 라틴어. 그래서 그 진짜 뜻있는 애들 중에는 내가 의대 합격했어. 만약에 의대 합격하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합격하면은 11월 달 정도면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잖아요. 빨리 가면. 그러면 내년 3월에 입학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라틴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라틴어는 수능이 없어요. 수능이 안 나오, 당연히 안 나오죠. 왜요? 예? 왜요? 라틴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요. 그 2차 외국어로 그러니까 이게 제2 외국어로 라틴어를 가리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애석하게도 지금 라틴어를 쓰는 나라 있어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 다 쓰잖아요. 대신 그건 이제 라틴어라기보다는 라틴어 어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어근을 공부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 서울대 그 어문 그 연구소예요. 서울대에서만 라틴어를 유일하게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아니면 몇몇 큰 대학에는 라틴어 강좌가 있을 거예요. 아주 큰 대학. 아주 큰 대학. 큰 대학 가면 라틴어 강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강의 같은 경우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게 교양 강좌처럼 열어놓은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만 내면 진짜 재미없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자장가. 네, 거의 자장가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버드나 MIT를 졸업했다고 쳐요. 했다고 쳐요. 그럼 졸업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졸업장. 네. 졸업장이 무슨 어로 돼 있게요? 라틴어. 라틴어로 돼 있어요. 오, 맞췄다. 정말이요. 예. 라틴어로 돼 있어요. 하버드도 예. 라틴어로 돼 있어요. 예. 졸업장이요. 그래서 졸업장도 라틴어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졸업생 중에 대표가 그 졸업식에서 발표하잖아요.
그 어느 졸업식이나 졸업생 중에 뭐 공부 잘하는 애가 됐건 학생회장이 됐건 걔가 졸업식장에 발표하잖아요. 이렇게 뭐 소감 발표하잖아요. 그때 MIT나 하버드 같은 이런 좋은 대학은 학생들이 다 라틴어로 발표해요. 무슨 말 알겠죠? 아셨어요? 알겠죠? 그러면 하버드나 그 MIT가 라틴어로 그렇게 학술적인 용어를 쓰고 그 라틴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라틴어를 발표하는 데 쓰는 이유는 미국의 지식인 사회가 친이탈리아계이기 때문인가요? 친이탈리아계요. 라틴어가 고대 로마 제국 시대 언어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치자면 이탈리아예요. 그런가 보네. 그러면 보스턴에 있는 그런 미국의 상위권 대학의 그 지식인들은 전부 다 그런데요. 친이요? 친? 친이탈리아. 세계. 친. 오케이. 왜 친일파 할 때 친? 친고파. 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역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학술 용어의 어근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일본? 한자에서 온 거죠? 오. 일본. 예를 들면 기체. 기자 어디서 온 거예요? 한자말 기. 일어날. 채. 한자말 채. 알겠어요? 이것도 한자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한자말에서 온 거고 한자말. 예를 들면은 뭐 질량, 보존, 의, 법칙에서 순수 한국어는 어디 있어요? 순수 한국어. 이것만 순수 한국어잖아요. 혹시 그럼 보는 무슨 보존가요? 질량 보존에. 예, 다 보호하다. 그 보호하다 할 때 보자가 있어요. 이것도 다 한자 다 한자예요. 다 한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그거 졸업장에 그럼 뭐로 쓰여도 되겠어요? 여러분 한자하고 중국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럼 한자하고 중국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 글자 지금 우리가 쓰는 알고 있는 한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체계가 많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졸업장에 완벽한 조선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쓰던 한자로 졸업장을 쓰고 졸업장이 작성돼 있고 졸업생 대표 역시 소감을 뭐로 한시를 지어 발표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청유형인가요? 그냥 여쭈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 우리는 친중파인가요? 고대 나라 친청. 마찬가지로 보스턴에 있는 그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친 고대 로마파인가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학술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언어를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랑 엮여서 어디서는 그렇게 쓰고 어디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이런 얘기죠. 실제로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학교 서울대 졸업장에 이렇게 막 한자로 막 쫙 쓰여 있으면 그 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뭐 누군가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싸리 졸업장에 라틴어로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로고에 이런 말, 서울대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베리타스 룩스 메아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나의 길 이거예요. 진리는 나의 길. 진리는 메아 이게 마이. 베리 뭐나 이게 이었나? 진리는 나의 길 이게 다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학 로고마다 이게 라틴어가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알겠죠? 그렇죠. 네,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한글을 쓰려면 이런 단어들을 한글로 쓰려면 기체, 질량 보존 법칙을 모두 다 100% 한글로 바꿔야 돼요. 아 한자어는 또 정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질량 보존 법칙도 어디서 뭘 번역한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도 뭘 번역한 거예요?
of conservation of mass 이걸 번역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원래 뭘 번역한 거겠어요? 이거에 따른 라틴어를 번역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대학 로고에 한글을 쓰고 싶다면 이거를 원래 한글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래 한글로부터. 그럴 자신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학술 영어를 한글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인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죠? 그렇죠. 돈이 안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이 된 거죠. 쌤은 왜 관심 있으신가요? 난 학자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가 아니고요. 내 생각 돈을 못 벌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그럼 됐지 하고 넘어가고 막 새로운 걸 하니까 그래서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인 국가가 된 거예요.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처럼 하자가 아니고요. 나도 그렇게 이런 것까지 다 한글로 바꾸고 싶진 않아요. 나도 얼마나 귀찮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빨리 기술과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도 거지만 우리가 쓰는 말에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자는 거죠. 그 정도면 됐지 이걸 다 한글로 바꾸고 그렇게까지 나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하고 싶진 않은데 그게 그 하버드나 MIT 학생들이 라틴어로 졸업 소감물을 작성한다는 거 그거는 좀 우리가 그걸 했을 때 뭔가 머릿속에 뭔가 묘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묘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정도면 끝. 알겠죠? 그 정도면 끝. 그렇다고 우리나라로도 그렇게 100% 바꾸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말은 아닌데, 그게 그 상황에 따라, 특히나 놓여있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당히 많은 다른 일이 벌어지는구나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됐죠? 그러니까요. 당신이 제대로만 답했으면 이 얘기는 안 했을 텐데. 자, 영어로 일렉트롤 라이트라고 합니다. 일렉트롤 라이트. 자, 일렉트롤 라이트. 그럼 이 말은 Na2S가 물속에 들어가서 훌렁훌렁 잘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소듐은 몇 가 플러스 양이온이죠? 1 플러스. 그러면 전하랑 보존에 의해 황은 몇 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2 마이너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황 2 마이너스가 용액 중에 공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Na 플러스의 역할은 뭘까요? 구경꾼입니다. 이 Na 플러스와 같은 금속을 묶어서 무슨 금속이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이 알칼리 금속은 전 우주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전 우주까지 국한할 건 좀 그렇고 우리 지구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지구에 천지백깔입니다. 천지백깔이 어디에? 바다예요. 바다예요. 거의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천지백깔이로 많이 있다는 얘기는 Na 플러스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입니까? 반응성이 극도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우리 환경에 억수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체 안에도 알칼리 금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생명체 안에도 알칼리 금속은 굉장히 많죠? 왜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 사용돼요? 생명체 안에서는? 나트륨 갈륨 펌프. 정답. 바로 뭐냐면 그 생명체 안에 신경세포에서 전기 신호 전달할 때 알칼리 금속이 사용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생명체 안에서 알칼리 금속이 전기 신호 전달을 할 때 알칼리 금속이 사용된다면은 그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커야 되겠어요? 반응성이 없어야 되겠어요? 반응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일체의 반응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세포라고 하는 건 예민한 기관이에요? 둔감한 기관이에요? 극도로 예민하죠. 그럼 거기에서 어떤 화학 물질이 원하지 않는 화학 반응을 한다.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뽕입니다. 뽕. 알겠어요? 뽕 알겠어요? 뽕. 요즘 또 연예인들의 각종 뽕 사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두되고 있죠. 연예인들의 각종
그 유명한 배우들과 가수가 막 언급되고 있잖아요. 네. 참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수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경찰권이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이 수사 능력도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검경의 수사 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검찰하고 경찰은 정말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어떤 마약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재빨리 수사를 해서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약 수사에서 가장 핵심은 마약 총 공급책이거든요. 해외로부터 마약을 수입을 해서 그걸 우리나라에 디스트리뷰션하는 최공급책. 그럼 걔네만 뭐라고요? 디스트리뷰션 분포 배분 디스트리뷰션 분포 배분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그 뭐냐면은 마약 수개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럼 그 놈을 데려다가 존나게 패는 거죠. 그럼 걔가 막 술술술 불 거 아니에요. 뭘 불겠어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마약 사간 사람도 다 범법자가 되죠. 그러면 경찰과 검찰은 이미 연예인이 됐건 일반인이 됐건 누가 마약을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전부 다 압니다. 전부 다 알아요. 그럼 그 마약 소비자들은 대부분 누굴까요? 마약 소비자들은 바로 대부분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예요. 왜? 바로 마약이 비싸거든요. 마약이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야 마약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연예인들과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인 자녀들 중 누가 마약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맨날 신문에 나오진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오진 않죠. 대표적으로 누가 마약해서 정치인 자녀 중에 마약해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 중에서 마약으로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바로 박지만 씨입니다. 박지만 씨요. 박지만 씨가 누구예요? 누구의 동생이에요? 박지만 씨가 누구의 동생이에요? 박근혜 씨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카키 마사오 씨의 아들입니다. 그 뭐냐면 그 창씨개명 전에는 박정희, 창씨개명 후에 다카키 마사오, 그리고 한 번 더 창씨개명에서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분의 아들이 박지만 씨인데 그 부분이 마약을 아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쳐보세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정치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그 박정래 여사하고 그 뭐냐 박정희 정철호 옹께서 그 박지만 씨 결혼식에도 갔었다고요. 정철호 옹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박정래 여사는 누구였어요? 내 엄마요. 두 분이 박지만 씨 결혼식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축의금도 내고 뭐. 그래서 박지만 씨 역시 사회적으로 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누나하고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도 떵떵거리면 사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아직도 살아계세요. 떵떵거리고 뭐 재산이 수천억대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약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런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은 알고 있다 모른다? 다 압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동생과 대통령의 자제도 마약을 한다는 걸 아는데 하물며 그냥 무슨 정치인의 자제, 연예인 마약하는 거 알겠으면 모르겠습니까? 싸그리 합니다. 싸그리. 그런데 왜 하필 특정 연예인의 마약 사건이 특정 시기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생각해봐. 사실은 연예인들 중에 마약 사건으로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뭐 하지만 어떤 연예인이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하건 아니면 진짜로 존나이 뽕쟁이건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죠. 아니 내가 무슨 연예인이 지 돈 많이 벌어서 뭐 연락이 뽕하고 막 호텔에서 널 모르겠어. 그게 나하고 내 인상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도 없죠. 하건 말건. 그런데 그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지는 타이밍에 벌어지는 어떤 주변 사건들은 나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뽕 얘기 나오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네요. 갑자기 뽕 얘기 왜 나왔어?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신경세포에서 뽕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반응성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신경 전달의 주체로 알칼리 금속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신경 전달의 전기 신호 주체로 자유전자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전자를 사용하면. 자, 자유전자도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럼 생명체 내에서 뉴런에서 신경 전달하는데 자유전자로 신경 전달한다. 그러면 그 신경세포 어떻게 되겠어요? 홀랑 환원돼 버리겠죠? 홀랑 환원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신경세포 홀랑 다 타버려요 그냥. 그럼 그런 거는 신경 전달의 주체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자유전자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성이 극도로 낮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물질로부터 저런 식의 신경 전달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아주 흔한 거, 아주 흔한 알칼리 금속을 생명체들은 차용해서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보면 너는 언제나 구경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쨌거나 Na2S를 집어넣었다는 건 결정적으로 얘를.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번 학기 여러분 또 다른 시험 범위.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앙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중학교 때는 앙금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한자말로는 침전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번 시험 범위죠. 앙금 영어로 뭐라고요? 찾아볼게요.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프리시피테이션, 한자말로는 침전, 우리말 번역은 앙금. 알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때 황이가하고 앙금이 이루어지는 게 닉이냐? 사실은 둘 다 앙금이 돼요. 얘도 앙금이고요. 얘도 앙금이 돼요. 누구랑? 황이 마이너스랑. 사실 황이 마이너스는 대부분의 금속과 아이고 앙금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집어넣은 건데 여기 집어넣었다면 얘하고도 앙금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 집어넣었다. 그럼 저기에 있는 니케루. 저 니케루가 있는데 황 E-를 넣었다. 그러면 니켈 설파이드의 침전이 이렇게 맹그러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니켈 E+가 침전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여기에 있는 이 니켈 E+는 그 농도가 진해지겠어요? 옅어지겠어요? 이 녀석은 그 농도가 점점 줄어들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이때 네른스트 방정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른스트 방정식은 이 둘의 농도비인데 이놈 농도는 이렇게 1몰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황 E-를 집어넣어서 니켈 E+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얘는 커지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황을 저렇게 에노드에다가 축축 이렇게 첨가해 주시면은 전체 전위는 커지는 방향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런 아이디어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되죠? 자, 쓰십시오. 쓰십시오. 자, 쓰세요. 다 썼어요?
자, 그 다음. 자, 칠판 지운다. 지운다.